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할머니한테 냄새 나요. 손주가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 사실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변하는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체취가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냄새는 특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느껴지지 않던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었던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씻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미묘하게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냄새는 단순한 청결 문제라기보다 몸속 대사 변화, 피부의 노화, 그리고 특정 생활 습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습관 중 어떤 것들이 냄새를 유발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상쾌한 채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방법까지 보시면 이런 방법도 있었어? 하고 놀라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논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부 속 좋은 균이 줄어들며 이 논네날데하이드가 축적되면서 독특한 냄새를 풍기게 되죠. 하지만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다른 원인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땀의 감소입니다. 땀이 많이 나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땀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젊었을 때는 땀을 흘리면서 불필요한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땀의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문제는 이때 쌓이는 노폐물입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남은 노폐물과 피지가 산화되면서 노인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운동량이 줄어드는 경우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침 분비량 감소입니다. 입 냄새도 노인 냄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침이 충분히 분비되어 입속 세균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때 구강 내 세균이 치석과 결합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죠. 특히 구강 관리가 부족하면 충치나 치주염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더 강한 입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산화와 피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도 변화합니다. 피부 속 피지선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논네날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피지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지만 이 피지가 산화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거죠. 특히 피지가 많이 쌓이는 부위인 목 뒤, 귀 뒤, 가슴 등 부분에서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수치가 변하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도 미묘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지의 성분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채취가 형성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옷과 침구류의 관리 부족입니다. 한번 입었던 옷이나 사용했던 침구류는 우리 몸에서 배출된 땀, 피지, 그리고 각종 노폐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옷이나 이불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게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옷을 자주 세탁하지 않고 여러 번 입거나 침구류를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는다면 냄새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기능 저하와 장 건강 문제입니다. 장 건강도 채취와 연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많이 섭취할 경우 장 내에서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가스는 단순히 속이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내로 흡수되어 땀과 호흡을 통해 배출되면서 채취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운동 부족입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데 운동량이 줄어들면 몸속 불순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거나 독소로 변해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주면 땀과 함께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상쾌한 채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냄새를 없애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6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데 이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지의 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부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또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체내 수분이 균형을 이루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햇살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피부가 자극을 덜 받아 피지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채취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이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표면에 쌓인 유해균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받으면 체내 비타민 D 합성도 촉진되면서 건강에도 좋고 냄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할 때는 너무 힘들 정도로 격렬하게 할 필요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땀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신진대사도 활성화되어 냄새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샤워할 때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분이나 땀이 많이 차는 부위를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타구니,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같은 곳이죠. 이런 부위는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이라 씻어도 금방 다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비누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주 1에서 2회 정도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서 모공을 열어주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몸의 냄새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고 피지를 더욱 쉽게 산화하게 만들어 채취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반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채취를 보다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가 있고 과일 중에서는 사과, 블루베리, 오렌지 등이 좋습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 같은 차류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 하루 한 잔씩 마셔주면 체내 독소 제거와 냄새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고기를 자주 드시는 편이라면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면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도 노인 냄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할 때는 단순히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 표면도 깨끗이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에 남은 백태가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또한 칫솔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활용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꼼꼼히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외출할 때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가그린 같은 구강 청결제를 챙겨서 입안을 자주 헹궈주면 입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방법은 냄새가 밴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흡수력이 좋은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한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땀 냄새가 더 옷에 쉽게 배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소재 선택도 중요한데요. 땀을 잘 흡수하는 면, 소재 속옷을 입으면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삶아서 빨아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뿐만 아니라 침구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침구류에 배어 있으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노인 냄새를 없애는 6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체취를 개선하고 보다 상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오늘은 노인 냄새를 없애는 6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까지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변화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면 더욱 건강하고 상쾌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신체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그 향기를 건강하고 산뜻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보다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